북한이 러시아의 그 병력을 파병해서 지금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데 참 민주당은 이거 한번 비판하는 걸 못 봤어요. 발언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끼어들고 그래요?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한민족인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렇게 개죽음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반성하세요. 국가 안보를 예? 보시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왜 그 나무에 끼어들어가지고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이게 어떻게 무슨 그런 남의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그 바보짓이에요. 오늘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외교부 장관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간의 설전도 아까 화면을 만나봤고요. 먼저 6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바로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 때 뭐라 그랬냐면 전쟁을 최대한 비껴서 있어야 된다. 동네 일에 깊이 끼는 건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게 동네 일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미사일이나 이렇게 비싼 무기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요.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어떤 것이냐? 드론이잖아요. 드론이 어떻게 전쟁에서 저렇게 쓰일 수가 있는가? 뭐 미사일 하나에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드론이 훨씬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10,000명이 넘게 참전을 갖다가 했잖아요. 예. 용병으로 참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김정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협박을 예.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동포도 아니고 통일 같은 거 필요 없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그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참전한 이 전쟁에 대해서 이걸 마치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남의 동네 일인 것처럼 그렇게 비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1당의 당수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제가 국회 국방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과 달리 이제 외통위 소속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게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기 사겠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여러 무기 구입 얘기가 있는데 아예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게 아까 정영진 변호사 말처럼 남의 동네 일에 뭐 끼어드는 바보짓 정도가 아니라 이 패러다임의 문제고 서방과 지금 여건에 이제 그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건데 우리가 뒷짐을 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제는 대의 명분이 아니죠. 신뢰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 행정부가 미국에서 트럼프 2기로 바뀌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 어떤 입장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대선 승리하면 3일 만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전망, 준비가 있었다면 살상무기,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불필요하니까요. 끝내는 어떤 상황에 불가피하게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체제의 어떤 이 승리를 예측하고 골프를 쳤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이득이 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 태도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이제 각기 다른 말씀을 들어봤고 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전쟁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확연히 다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 김근엽 보좌관님. 네. 실제로 우리 정부가 파악한 러시아에 넘어간 북한 무기들을 봤을 때 자주포, 방사포, 뭐 화성 11형도 있고요. 뭐 파병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한반도가 연관이 돼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넘긴 것은 이 병사 12,000명뿐만이 아니라 예. 북한군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이런 주력 장비들까지도 다 넘어갔거든요. 대표적으로 170mm 포라든가 그리고 240mm 방사포 그리고 화성 11형과 같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들이 지금 대부분 러시아로 넘어갔고 그것이 뭐 러시아에 넘어간 포는 다 합쳐서 200문이고 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또 100발 가까이 넘어갔다라고 하죠.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사일들과 그리고 이 포탄들 그리고 이 포를 운영하는 인력 또한 4,000명 가까이 넘어갔는데 이들이 쌓게 될 실전 경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포탄만 러시아에 제공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실제 병력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포와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이 포탄이 얼마나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쏘면은 조금 더 그 반경을 넓힐 수 있는지 등등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우리를 안보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온 여러 가지 실전적인 데이터는 결국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 무기뿐만 아니라 파병 숫자도 북한군 한 개 소대가 대략 30명에서 40명 정도, 러시아 한 개 중대 뭐 이런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파병 규모도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